마을 사람들이 버린 홀어머니, 죽은 뒤에야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이 여자를 당장 마을에서 내쫓아! 마을 사람들의 돌이 날아왔습니다. 미친년! 자식도 없는 주제! 박씨 할머니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녀가 죽었을 때 낡은 집 벽장에서 발견된 한 통의 편지. 제발 이 진실만은 아무도 모르게.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 경상도 작은 산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박영자 55살의 홀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영자 씨, 오늘은 좀 어때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이지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영자는 작은 밭을 일구며 혼자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안쓰럽게 봤습니다. 불쌍한 사람. 남편도 잃고 자식도 없고 저러다 늙어서 어떻게 살려고. 하지만 영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일을 했고 저녁에는 마을 회관에서 노인들에게 밥을 해주는 봉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들,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오, 영자가 또 해줬구나. 고맙네.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영자는 늘 웃었습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웃는 얼굴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부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이사 왔어요. 아,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영자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젊은 부부는 영자의 친절에 감동했습니다. 며칠 후 부부의 아이가 아팠습니다. 어떡하지? 병원이 너무 멀어. 영자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기가 열이 너무 높아요. 제가 봐도 될까요? 영자는 아기를 살펴봤습니다. 감기인 것 같네요. 제가 약초를 다려올게요. 정말요? 영자는 산에서 약초를 캐와 정성껏 다렸습니다. 이걸 먹이세요. 곧 나을 거예요. 신기하게도 아기는 다음 날 나았습니다. 영자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영자는 마을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창고에서 돈이 없어진 것입니다. 돈이 없어졌다. 얼마나? 100만 원이나. 마을 이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 최근에 이상한 사람 본 사람 있어?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영자가 창고 근처에 있는 걸 봤는데. 영자. 응. 며칠 전에 창고 문 열고 나오는 걸 봤어.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설마 영자가 혼자 사는 사람이 돈이 필요했을 수도. 아니야, 영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회관에 쌀이 없어진 것입니다. 쌀 한 포대가 통째로 없어졌어. 도둑이야. 누가 그랬을까? 또 누군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영자가 회관에 있는 걸 봤는데. 영자가? 응. 큰 자루를 들고 나가더라고.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영자가? 돈도 없어지고 쌀도 없어지고
영자가 있었던 곳에서 계속 물건이 없어지네. 영자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뭘? 자백하는 게 나을 거야. 도둑질하고도 발뺌해? 영자는 억울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했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영자가 도둑이래. 혼자 사니까 돈이 필요했나 봐. 불쌍한 척하더니 알고 보니 도둑이었네.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영자, 우리 집에 오지 마. 왜요? 제가 뭘? 도둑이랑은 상종 안 해. 문이 쾅 닫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도 영자를 쫓아냈습니다. 영자, 당신 더 이상 여기서 봉사하지 마. 왜요?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도둑이 무슨 봉사야?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는데 뭘? 영자는 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을 보러 가도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저기 도둑 온다. 피하자. 저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살다니. 영자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마을 이장의 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불이야. 불이야. 다행히 큰 화재는 아니었지만 이장은 분노했습니다. 누가 우리 집에 불을 질렀어? 조사 결과 방화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자가 그날 밤 이장 집 근처에 있는 걸 봤어. 뭐? 분명히 봤어. 담배 피우면서 서 있더라고. 영자가 방화범이야. 이번에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불이 난 곳에서 영자가 피우던 담배꽁초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게 증거야. 경찰이 영자를 조사했습니다. 박영자 씨, 당신이 불을 질렀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당신 담배꽁초가 발견됐습니다.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저는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이미 영자를 범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도둑의 방화범까지. 이 여자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영자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영자, 나와. 당장 나와. 영자가 떨리는 몸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한 짓을 모르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돌이 날아왔습니다. 으악. 영자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도둑. 방화범. 당장 마을에서 나가. 더 많은 돌이 날아왔습니다. 영자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제발. 제발.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증거가 있잖아. 나가. 당장 나가. 영자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이사 온 젊은 남자였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영자 씨가 정말 그랬다는 증거가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담배꽁초가 있었잖아. 그게 확실한 증거예요? 누군가 갖다 놓았을 수도 있잖아요. 남자의 말에 사람들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는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런 분이 나쁜 짓을 할 리 없어요. 사람들은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자를 향한 적대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영자를 일으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영자 씨,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저는 믿어요. 영자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 이제 떠나야지. 영자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집. 여보, 미안해요. 제가 이 집을 지키지 못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였습니다. 떠나시려고요? 예.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안 돼요. 영자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부부는 영자를 붙잡았습니다. 저희는 믿어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고맙지만 저는 이미 지쳤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결국 영자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웃 마을의 작은 새방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혼자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소문은 이웃 마을에도 퍼졌습니다. 저 여자 도둑이래. 방화범이기도 하대. 조심해야 해. 영자는 또다시 고립되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도 일을 구하러 가도 어디서나 거절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안 받아요. 나가주세요. 영자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매일 밤 영자는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56이 되었고 건강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기침, 심한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머, 저 사람.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영자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환자분, 폐렴입니다. 많이 악화됐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돈이 없는데요. 일단 응급치료는 해드릴게요. 며칠간 병원에 입원했지만 영자는 곧 퇴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영자는 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병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기침, 피까지 섞여 나왔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 같아. 영자는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수첩에 떨리는 손으로. 제가 죽으면 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영자는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지벽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제발 누군가 이것을 찾아주세요. 이틀 후 영자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발견했을 때 영자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저 사람 죽었어요. 경찰과 119가 왔습니다. 사인은 폐렴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입니다. 연고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사셨대요. 영자의 시신은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소식이 옛 마을에도 전해졌습니다. 영자가 죽었대. 혼자 죽었다던데. 불쌍하긴 하지만
자업자득 아냐? 도둑질하고 방화하고. 그렇게 살면 그렇지.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는 달랐습니다. 영자 씨가 돌아가셨대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부부는 영자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 갔습니다. 영자 씨를 위해 뭐라도 해야죠. 그들은 영자의 새방으로 갔습니다. 낡고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이렇게 사셨다니. 아내가 울었습니다. 그들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벽장을 열었을 때 이게 뭐지?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 남편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이 편지를 읽으시는 분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죽은 후에라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남편은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뭐? 부부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제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2천만 원. 저는 그 돈으로 어려운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장님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만 원을 드렸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아들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200만 원을. 명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거의 모두에게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갚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도둑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창고에서 돈이 없어진 것은 이장님이 제게 빌린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장님은 마을 돈을 제게 갚으려고 가져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숨기시려고 저를 도둑으로 모르셨습니다. 부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회관의 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씨 아저씨께서 제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쌀을 가져가셨습니다. 하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저를 범인으로 만드셨습니다. 방화 사건도. 이장님 댁에 불이 난 것은 이장님이 보험금을 타려고 고의로 내신 것입니다. 제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실이었다니.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제게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말기 암 환자입니다. 부부는 숨을 죽였습니다. 2년 전 진단받았습니다. 의사는 1년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돈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고 싶었으니까요.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이 돈을 제가 죽은 후에 누가 쓸까요?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드렸습니다. 갚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죽으면 필요 없으니까요. 부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둑 누명을 쓰고 방화범으로 몰리고 마을에서 쫓겨났을 때 저는 슬펐습니다.
제가 도운 사람들이 저를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돈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테니까요. 남편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런 분이.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죽은 후에 이 진실만은 밝혀주세요. 제가 도둑이 아니었다는 것, 제가 방화범이 아니었다는 것, 다만 마을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운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부탁이 있다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것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마이너스 박영자. 편지가 끝났습니다. 부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을 우리가 뭘 한 거지? 캡십 진실의 공개. 부부는 편지를 들고 옛 마을로 갔습니다. 이것을 모두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래요. 영자 씨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려야 해요. 그들은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무슨 일로 우릴 부른 거요? 영자 씨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요. 영자, 그 도둑? 아닙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영자 씨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것을 보세요. 남편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장님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만 원을. 김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편지를 읽어가면서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돈의 액수가 하나하나 나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기 암 환자입니다. 뭐?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2년 전 진단받았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고. 하지만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제 돈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고 싶었으니까요.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다 읽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이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영자 씨를 죽인 거야. 나도 그랬어. 김 씨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자의 집을 찾아가 참배했습니다. 비록 영자는 이미 화장되어 납골당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옛집 앞에 제단을 차렸습니다. 영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꽃과 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장은 사람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영자 씨에게 한 짓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분의 뜻을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자 씨께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신 것.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빚입니다. 우리는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자 씨께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
아닙니다.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갚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으로 이장이 제안했습니다. 영자 씨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장학재단? 예.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좋은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나도 돈을 더 보태겠소. 나도요.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일주일 후 박영자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영자가 빌려준 돈을 모두 모으니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더 보태어 총 3천만 원의 기금이 모였습니다. 이 재단으로 매년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장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의 뜻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재단의 첫 수혜자는 서울에서 온 부부의 딸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 씨께서 우리 딸까지 돕고 계시네요. 캡12 기념비. 마을 사람들은 영자를 기리기 위해 마을 입구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마을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버렸습니다. 이 비석은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세웁니다. 박영자 여사를 영원히 기억하며 마이너스 마을 주민 1동. 제막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비석을 공개하겠습니다. 천이 벗겨지자 영자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묵념했습니다. 영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라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저 사람 어려워 보이네. 도와줄까? 그래, 도와주자. 영자 씨처럼. 혹시 누가 힘들어하면 먼저 다가가자. 그래. 영자 씨의 뜻을 이어가자. 마을에 온정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에서는 영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박영자 여사를 추모하는 날입니다. 이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분을 오해하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홀로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자 씨의 정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마을은 변했습니다. 이장이 보고했습니다. 박영자 장학재단으로 10명의 학생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이웃 5가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서로를 더 이해하고 돕게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자 씨 덕분입니다. 마을의 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영자 씨에게 돈을 빌렸던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이 필요해서 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영자 씨는 언제 갚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죄책감 때문에 그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자 씨, 김 씨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자금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방화범으로 몰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일어나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편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우리도 이제 영자 씨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서로를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영자 장학재단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20명의 학생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마을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자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저기 새로 이사 온 가족 좀 도와주자. 좋아. 영자 씨라면 그러셨을 거야. 누가 아프다던데 같이 병원비 좀 모으자. 그래, 함께 도와주자. 마을에는 따뜻한 온정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쉽게 남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섣불리 판단하지 마. 영자 씨 일을 잊었어? 맞아.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마을 입구의 기념비 앞에는 항상 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영자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애들아, 오늘은 박영자 할머니에 대해 배울 거야.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마을을 도우셨단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라봤어.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오해했지. 왜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맞아. 사람의 마음을 봐야 한다. 5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부부의 딸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교육학과 졸업하면 이 마을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정말? 네. 박영자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부모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가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박영자 장학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장학재단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이 재단은 한 여인의 희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영자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마을 사람들을 도왔지만 오해받고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실이 밝혀진 후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다니. 우리도 뭔가 해야겠어. 전국에서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박영자 씨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보탭니다. 재단은 더욱 커졌습니다. 마을 이장은 이제 늙었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소. 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소. 무엇입니까? 영자 씨께 정말 감사하다는 것이요. 이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 덕분에 나는 사람이 되었소. 전에는 돈만 밝히고 체면만 차리던 사람이었소. 하지만 영자 씨를 통해 배웠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장이 기념비 앞에 절했습니다. 영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마을이 변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변했습니다. 영자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에서는 매년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인근 마을 사람들도 참석했습니다. 박영자 여사의 정신을 기립니다.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영자 장학재단은 이제 100명이 넘는 학생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분의 희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장이 말했습니다. 박영자 여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해받고 버림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분의 진실이 밝혀졌고 그분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박영자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짐합니다. 박영자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고, 제가 받은 은혜를 갚겠다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지금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다고. 더 많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박영자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이 기념관은 박영자 여사의 삶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개관식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곳입니다. 기념관에는 영자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옷, 오래된 사진, 그리고 그 편지. 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편지는 액자에 넣어져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다니.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기념관 한쪽에는 반성의 방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쓴 사과문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자 씨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영자 씨를 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영자 씨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방문객들은 이 사과문들을 보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어. 사람의 마음을 봐야 해. 기념관을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재 박영자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박영자 장학재단은 이제 전국 500명이 넘는 학생을 돕고 있습니다. 마을은 사랑과 나눔의 마을로 유명해졌습니다. 여기가 박영자 여사가 살던 마을이에요? 관광객들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따뜻한 마을이네요. 박영자 여사의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매년 영자의 기일이 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박영자 여사를 추모합니다. 그분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정신을 이어갑니다. 촛불이 밝혀지고 사람들은 묵념합니다. 한 노인이 기념비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나는 박영자 씨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란다. 정말요? 그래.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어. 할아버지. 그러니 너는 절대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할아버지처럼 평생 후회한단다.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박영자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박영자 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웃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오해받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그녀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며 배웁니다. 선생님, 우리도 박영자 할머니처럼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너희 모두 할 수 있단다. 어떻게요?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면 돼. 알겠어요. 박영자의 정신은 이렇게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의 정신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박영자 기념관 입구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영원히 기억된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글귀 앞에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나도 박영자처럼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지. 박영자는 죽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버린 홀어머니. 하지만 그녀는 죽은 뒤에야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교훈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버린 홀어머니 박영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이 먹먹하지 않으신가요? 박영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치료를 포기하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둑으로, 방화범으로 몰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박영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너무 늦게 박영자가 죽은 후에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소문만 듣고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박영자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녀를 지켰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선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박영자는 아무도 모르게 아무 대가 없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박영자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 오늘부터라도 주변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묵묵히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감사하고 그들을 지켜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박영자처럼 살면 어떨까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용히 다른 사람을 돕는 삶.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박영자는 죽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녀의 정신을 이어갑시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